적어도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절대 투기 같은 거로 안 하고요. 올라가야 될 때 잡고 팔아야 될 때 팔 수 있는 눈은 생기실 것이다. 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셀트리온. 자, 이전에 올렸던 셀트리온 영상에서 이 진펜트라에 대해서 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셀트리온의 업종 설명 한번 드렸었고요. 제약바이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번에는요, 이 진펜트라에서 벗어나서요, 셀트리온의 또 다른 핵심 비전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셀트리온 매매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추가로 매수를 안 하신 분들께서도 매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근거들을 좀 얻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께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제 셀트리온 주가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공략해야 될지 정리해둔 공략 방법 또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요, 오늘 녹화일이 좀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업로드되는 영상 보시고 주말 동안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이런 근거들이 있구나라고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타점이 있구나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해도 되는 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진펜트라가 끝나는 줄 알았지? 자,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지금 와서요, 이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펜트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펜트라가 그만큼 좀 대단한 약품이기도 하고 셀트리온에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진펜트라를 좀 위주로 많이 보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2차전에 시작할 만한 약품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키트루다라는 겁니다. 키트루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일단 자잘하게나마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거든요. 바로 셀트리온이 지금은 미국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유럽까지도 같이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살펴본 다음에 키트루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이탈리아 라치오 및 캄파냐 지역 주 정부가 실시한 아달리무밥 성분 의약품 입찰에서 자사 유플라이마가 낙찰됐다고 밝혔답니다. 유플라이마는 미국의 다국적 자회사 에고비가 개발한 류머티즘형 관절염, 척추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비라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진펜트라랑 어느 정도 좀 같은 라인에서 따고 간다는 거죠. 지금 이탈리아 정부를 공략했다는 거고요. 류머티즘 관절염이기 때문에 진펜트라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치오 지방에서는 2분기부터 향후 3년간, 캄파냐에서는 3분기부터 2년 동안 유팔라이마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때 좋은 효능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경우에 재연장에 대한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정적인 매출원을 한 개 봐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주정부라던가 우리나라처럼 전체 정부가 한 번에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주가 나뉘어서 주가 직접 그를 통치하는 그런 경우는 이 경매를 보통 해요. 낙찰이라는 얘기를 경매를 했다는 거거든요. 입찰했다는 거기 때문에 점점 입찰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주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고 들어가서 잘 자리를 맺어준다면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키트루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키트루다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키트루다가 왜 핵심이냐? 지금 셀트리온에서 진펜트라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향을 보일 것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비전을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셀트리온을 더 멀리 보자니 이거 하나가 이제 끝발이 다 되면 그 뒤는 어떻게 할까? 근데 주가가 거기서 안 움직이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자꾸 찍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에 받쳐지는 또 다른 약물이 있기 때문인데 이 약물의 바이오 시밀러를 셀트리온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원물이 되는 약물이 너무나도 대단한 약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키트루다가 어떤 약품이냐? 자, 이 이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사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 EMA 이제 다들 아시죠? 자,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인 CTP51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은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비소세포 폐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비소세포 폐암 환자 총 606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CTP51과 키트루다 성분명 펜브롤리주맙, 이거 주맙이란 이름 제가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보통 암 치료제의 경우 암 억제 성분이 아니라
있습니다. 암 치료제의 성분에는 보통 주맙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죠. 키트루다는 어떤 약품인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아닌가? 좀 더 크게 봐서는 암 치료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암 억제제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입니다. 좀 더 약품의 독성이 세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어찌됐건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해 유사성을 입증할 예정이랍니다. 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사성을 인정을 받아야 이렇게 장사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A라는 키트루다라고 할게요. 키트루다는 약품에 A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CTP51을 셀트리온이 만들었죠. 여기서 A라는 효능이 동일하게 나와줘야 여기서 판매를 할 때 우리 키트루다랑 성분 다르지만 효능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부가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부작용이 적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영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을 반드시 입증을 해내야만 해요. 자, 미국의 제약사 MSD 뭡니까? 머크사죠. 개발한 키트루다는 비소세포 폐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명역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암 치료제라는 거죠. 지난해 매출은 약 250억 1,100만 달러. 이게 32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체 약물들 중에서 단일 약품 하나만 가지고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단일 약품 하나만 가지고 32조 5천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매출을 누가 가져갔다? MSD, 머크사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제약사는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품 하나 가지고 32조 원이면은, 와,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를 기록하면서 어찌됐건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에 올랐습니다. 29년 11월과 31년 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되면 동일한 물질로 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특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바이오 시밀러들만 같은 효능이지만 다른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몇 년 남았어요. 31년을 가정해보면 지금 24년이니까 5, 6, 7, 8, 9, 10, 7년 남았어요. 7년. 최종 7년 남았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이 이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인 CTP51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통기한이 7년 남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빨리 승인받고 판매를 시작해야 셀트리온에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다행인 거는요.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서 내미는 이런 키트루다 같은 약품들은요, 대부분 관련 성분과 조금만 관련이 있더라도 다 특허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볼까 하는 기업들은 애초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거고, 셀트리온은 어떤 기업이에요? 애초에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약품 안 써도 돼. 우리가 알아서 배합해가지고 알아서 다른 약품으로 같은 성분 만들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서 나온 게 CTP51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효능의 약품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좀 완벽하게 받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유사성을 입증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 머크사가 개발한 키트루다가 단일 약품 판매 기준 32조 5천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여기서 끼어 들어갈 건데, 끼어 들어간 상태에서 아까 제가 영업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같은 효능이지만 가격은 어떻다고요? 저렴하다. 그 많은 병원체라든가 환자들이 이러한 약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머크사 입장에서 좀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이거 막으려고 어떤 조치도 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자기네들과 관련 있는 약품들을 아무것도 안 쓰는걸요. 그게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 키트루다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 셀트리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간단하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키트루다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가 지난해 글로벌 매출액 1위 의약품에 등극했습니다. 14년도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9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32조 원을 기록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몇 년 남았다고요? 7년 남았다는 거죠. 9년 만에 32조. 단순히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해보게 됐을 때 대략 20조 원 이상은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32조 원이 총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소한 5대5 정도 비율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5대5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10조 원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알파. 10조 원 플러스 알파까지는 안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정말 많이 나오면 한 2조 원 정도. 정말 많이 나오면 한 5조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제대로 흥행 성공한다면요.
자,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큰 매출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이 1.6조 원 정도, 1조 6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약품으로 2조 원대만 끌어주더라도 지금 매출의 몇 퍼센트예요? 100%가 훨씬 넘는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가를 올리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건데 현재 1.6조 원까지 오르는데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좀 높게는 30만 원대 이상 넘어섰었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그러한 근거들이 모두 해소가 된 이후로부터 평균 추세를 봤을 때 20만 원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이때 다 빠졌기 때문에 없다고 본다는 거죠. 이 구간을 삭제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의 흐름을 본다는 겁니다. 시작해서 지금까지 1.6조인데 여기서 2조 원이 더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현재 수준에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이 많이 무겁다 생각을 하시는데 무거워도 매일매일 상승은 꾸준히 나오는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을 볼 때요. 오늘 오를까? 내일 오를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 후에 오를까? 보름 후에 오를까? 이런 것들 보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 오르는 것보다 한 달, 보름, 좀 더 길게는 분기, 반기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폭과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셀트리온의 비전과 주가 흐름들의 특성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약품들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주가가 오를까? 보름 후에는 얼마나 할까? 한 달은? 분기는, 반기는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그 비전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셀트리온 이제 합병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얼추 서정진 회장은 좀 많이 슬프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반대할 수는 있는 건덕지는 없고요. 이제 솔로가 된 상태가 되자마자 지금 유럽까지 치고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플라이마라던가 이제 키트루다 제형 CTP50 같은 경우에도 51이죠. 51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 CTP51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죠. EMA를 이제 임상을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통과해서 유사성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이 셀트리온의 비전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었고 가시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매출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슈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한 입지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1위 약품인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완벽하게 7년이라는 유통기한 안에 장사할 수 있을까? 제대로 판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요. 저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과 유럽 이 두 가지 나라를 핵심 나라로 선정을 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FDA에서도 이미 승인을 받고 있는 삼상 약품들이 아주 많죠. 추가적으로 EMA에서 역시나 아주 많은 보유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CTP51을 삼상이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씩 터져오면서 그에 따른 여파를 이 들어오는 물들을 셀트리온이 그냥 넘겨버릴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점은 뭐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다란 덩어리 두 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이 추세가 살아있다 그랬죠. 그렇다 그래도 지금 추세는 무슨 상태입니까? 고가 상태, 고점 상태입니다. 고점 상태. 여기서 이 이슈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다고 감안하고 있을 뿐. 그런데 여기서 좀 예를 들면 어떠한 변수, 코로나 같은 변수, 당장 유통이 안 되는 그러한 변수들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항상 기회보다는 리스크에 먼저 집중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를 감안한다면 고점에서 바로 지금 비중을 때려박기에는 조금 무섭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잡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조정 나오면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렸느냐? 지금 셀트리온 주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리해둔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다면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어떤 상태인지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 제 생각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절대 투기 같은 거로 안 하고요. 올라가야 될 때 잡고 팔아야 될 때 팔 수 있는 눈은 생기실 것이다. 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잡고 나서 이 공략법 보고 나서 무조건 1000% 수익 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저 현실적으로 제가 이 부분 딱 짚어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 공략법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영상 자주 올렸던 것처럼 이 공략법 영상에서는 바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 영상에서 공략법 공개해드리면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베껴다가 출처도 안 밝히고 막 쓰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 정보가 공유가 되면 도움이 된다면야 다행인 일이지만 그 사람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만큼 모르는데 이런 것들 얘기해봐야 그거 들은 사람이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 설명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투자 방향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팅방 입장에서 제 공략법까지 확인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다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셔라 말씀드려보고요.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릴 거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남겨드리겠다, 알려드리겠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 공략법 꼭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현재는 20만 원대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훈풍이 예상이 되는데 비단 제약바이오만 한 개만 치고 갈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한 가지 단일 테마가 치고 가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테마들이 치고 가주는 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나왔던 이 서킷 브레이크 같은 상황이 또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이 주식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셀트리온과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일 것 같으냐? 첫 번째로는 물린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이를 정리할 종목이 필요한 분들, 아니면 단기라던가 뭐 스윙, 장기 같은 기간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좀 이 포트가 좀 비어있는데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두 개 종목으로, 소수의 종목으로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진짜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종목 내가 평소에 찾던 종목인데? 라던가 이런 종목을 원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분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지금 뭐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앞으로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솔직히 돈 벌려고 투자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셀트리온한테 돈 빌려주려고 주식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투자 수익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유리한 가격에서의 진입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승리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공략법에 다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 남겨주셔야만 채팅방 입장해서 이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니까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